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마가 핵심 진영에서요. 뭔가 큰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터지고 있는데요. 미국 FBI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4명을 기소했다 그러죠. 그것에 이어서요. 모스탄이 누굽니까? 모스탄.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 외교관, 학계 지도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미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역임했던 뭐 차관 그 이상급 레벨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모스탄이 최근에 와서 말이죠. 이제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데프콘이다. 데프콘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발령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단계별 그 어떤 작전 대비 태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데프콘은 전쟁을 염두에 둔 그런 이제 경계 태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자, 데프콘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고요. 워치콘은 정보 감시 관련해서 뭐 이 주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고요. 인포콘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 정보입니다. 정보 보호, 정보 탈취 뭐 이런 관련된 것이고요. 진돗개는 단순 경계 강화하는 뭐 그런 어떤 대비 태세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은 데프콘입니다. 데프콘. 데프콘은 전체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한민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5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5단계, 5고요. 가장 높은 수위가 바로 전쟁 직전, 사실상 전쟁을 의미하는 게 1단계죠. 근데 지금 3단계가 왜 거론되는가 하면요. 3단계부터 바로 주한미군이 작전권을, 전작권을 행사합니다. 5단계, 4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이 그걸 행사할 수가 없고요. 3단계부터 사실상 전쟁이 우려될 때 그때는 실질적인 군 지휘권이 군사 작전권이 전부 미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데프콘 3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조금 보고 들어가죠. 데프콘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지역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준비 태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프콘 1은 그야말로 완전 전쟁 직전입니다. 전쟁이 임박한 상태, 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태, 사실상 전쟁 돌입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데프콘 2, 적이 공격 준비 태세를 강화할 움직임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데프콘 3는 지금 현재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바로 이 데프콘 3입니다. 군사적으로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 상태. 여기서 이제 데프콘 3가 발동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하면요. 그냥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만 보면 데프콘 3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데프콘 3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 이게 만일에 미국 측에서 진짜로 있다라는 어떤 정황 증거를 넘어서 실질적인 증거를 캐치했다 그러면요. 이 데프콘 3를 발동할 수가 있어요. 한미 행정협정 소파 이런 데도 그렇고 그 밖에 미국과 한국, 주한미군과 뭐 유엔 연합사들의 그 역할, 뭐 군안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그 사이버상에서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되겠죠. 권력을 탈취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일종의 내란 비슷하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프콘 3를 발동시키면서 주한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군 통제권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죠, 이거.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은 완전 뭐 무장 해제되는 거지. 데프콘 3가 딱 떨어지는 순간 지휘권 자체가 우리 한국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의 친위 뭐 부대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미군이 모든 상황을 단박에 장악합니다. 참고로 데프콘 4, 5는요, 그렇게 큰 위협이 없는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군사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태. 데프콘 5는 평화, 전쟁 위협이 없고 군사적 대립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프콘 3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여기 3단계 있잖아요. 군사 개입 가능성 높은 긴장 상태로서 연합사 전작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가 되면 사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큰 것이 왔다. 바로 그것이 실현되는 바로 그 단계, 그 스테이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북권 수리는 한반도에서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 상황 시 발령되는 전투 준비 태세로서 정군의 휴가 외출이 이제 금지됩니다. 부대 편제 인원 100% 충원 및 탄약이 지급되고요. 대북 정보 감시 태세 워치콘이 강화되는 단계고요. 일반인도 전쟁 가능성을 인지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흔히 라운드 하우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적의 공격 준비가 가속화될 때 발령됩니다. 준전시 상태에 해당되고요. 정군 탄약 지급 및 예비군 소집이 시작되고요. 군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1976년 8월,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 1983년 10월, 그리고 1999년 6월 서해 교전 등 대북 위기 상황 시 준하는 조치로 발령된 바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도 대북권 서리가 발령됐습니다. 자, 이런 어떤 대북권 서리가 지금 왜 거론이 되고 있느냐? 모스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왜 갑자기 대북권 서리를 말하느냐? 그 정도로 한국의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안에서. 모스탄이 최근에 했던 말을 뉴스앤포스트에서 이걸 이제 특종 보도를 했던데요. 자, 한국명 단현명이죠. 단현명. 현명한 어떤 분입니다. 이분은. 자,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대북콘을 발령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그야말로 폭탄 발언,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6.3 조기 대선을 전후해서 국제선거감시단 소속으로 방한했던 인물이 바로 모스탄 전 대사와 함께 4명이었죠. 그중에 한 명은 지금 국무부에서 또 이 국제 글로벌 어떤 네트워크 관련한 일을 하고 있죠. 그분이 아마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존 밀스 대령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국무부의 위에가 바로 이제 백악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스탄 전 대사는요, 최근에 미국의 유명 팟캐스트 방송 더 존 배첼러 쇼입니다. 여기에 출연해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해 온 미국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재명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인사들 중에 이처럼 강한 톤으로 정면 타격한 이재명의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을 찌른 그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유엔사는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창설됐습니다. 현재까지 한반도 정전 체제 유지와 방위의 핵심 축을 맡고 있죠.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자, 모스탄 전 대사는 함께 출연한 고든창 변호사가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미국은 한국의 정당한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북콘을 발동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재명을 제거한 뒤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이다 라고 바로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 통해 사실상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제대로 된 진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이런 거죠. 한미일 삼각동맹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까지 가려고 했어,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게 바로 이 한미일 동맹입니다. 삼각 안보, 다각 안보 체제 이건데요. 이거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북한, 중국 뭐 전혀 겁낼 거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이제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일본 이슈를 끌고 들어와서 일일이 일본하고 뭐 엮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태클 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달 전에 뭐 한두 달 전에 한미일 공동 그 군사 훈련을 제안했는데 미국에서 말이죠. 미군들이 주로 이제 공중자 이게 전투기 훈련들인데 그걸 거부했죠. 한국에서. 거부한 것에 나아가서 미국하고 일본만 따로 훈련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중국 영공 가까이도 뭐 가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항의를 했나 봐요. 그러자 그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주한 미군들에게 막 항의했던 게 대한민국 현재 군입니다. 국방부 장관, 방위 출신
거기다 합참의장 두 분이나 항의했어요. 우리 일본하고 못한다 하고 할 때 그때도 항의했고 왜 일본하고 군사훈련 하느냐라고도 항의했어요. 그 후에 중국이 항의하니까 중국의 또 입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미국 측에 항의하고 그때 알려진 바로는요. 주한미군 안에서도 분위기가 덜끓었대요. 이럴 수가 동맹이라면서 혈맹이라면서 해방을 시켜준 나라가 누구냐. 8.15 해방을 갖고 온 나라가 누구냐. 그리고 6.25 사변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적화를 막아줬던 공산화를 막았던 나라가 어디예요? 그런 동맹, 사실 미국이 맺고 있는 동맹 여러 나라가 있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별한 관계거든. 진짜 혈맹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혈맹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기류가 그대로 미국 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 주한미군 사령부는 또 뭐 그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국방부로 한쪽은 또 국무부로 다 이게 정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정보가 백악관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괘씸하죠. 이놈 안 되겠는데 손 좀 봐야겠어. 이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즘 이재명 그 하는 거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쿠팡 때문에 들고 일어나잖아요. 96명이가 지금 뭐 연대 서명해가지고 뭐 항의 선언을 발송하고 난리치고 있다고.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 무슨 공격도 올까봐 지금 저렇게 난리치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미리 선제 타격한다 그럴까? 최상의 수비는 최상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세적으로 있다가는 정말 마두로처럼 될지도 모른다. 마두로처럼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겁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마음먹고 각 잡고 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보다도 조건이 더 좋은 게 미군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벌써 약 3만 명 가까이 있다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 거기다가 대북권 3만 딱 발동되면은 뭐 전작권 지휘권 자체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군안이 모두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다 들어가는데 이재명인들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자, 모스타는요 무조건 대북권을 발동해야 된다.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재명을 제거한 뒤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걸 알잖아요 보통.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대북권 3가 발동이 되면은 전작권에 의해 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걸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자, 아무튼 이를 통해서 사실상 한미동맹을 제대로 복원하고 한반도 분단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끌어내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모스탄이 한국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완전히 그냥 한국 애국 우파 자유보수 진영과 맥이 다 있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서해상에서 공동훈련을 전개할 때 불참한 것만 보더라도 한국은 이미 친미 정권이 아니다. 이걸 또 거론하네요. 친북 반미 정권임을 미국이 알아야 한다. 고든창 당신과 나는 이미 이 점을 면밀하게 파헤쳐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무수히 많은 증거를 봐왔다. 이제 결행할 때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모스탄 전 대사는요. 이재명이 개인적 영달을 좀 쫓은 것인지 아니면 이념을 따르는 것인지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12개 혐의에 5개 소송에서 과거 유죄가 나온 것으로 미뤄 이재명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 공산주의 독재로 나가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은요 참고로 두 가지 다 같아요. 권력을 탐하는 그런 어떤 모습, 거기다가 이념적인 요소도 들어있는 것 같고 어떤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종합 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비참하게 실패한 체제인 북한과 통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 점을 더 깊이 깨달아 가고 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 섞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질문을 받고 모스탄 전 대사는 한국인 대부분은 매우 놀라고 있는 데다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더욱더 억압당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임계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우수한 리더들이 감옥에 갇히는 걸 보면 매우 놀랍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도움을 그들은 갈구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미 양국이 강력한 관계가 되길 압도적으로 희망하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서 이들과 곧장 직결된 가짜 정부로부터 오는 갖가지 위협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국무부의 한국 데스크, 한국 관련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하네요. 미국 정부의 일부 내용을 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네요. 그래서 미국 정부 전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각이 다른, 입장이 조금 다른 그런 뭐랄까 유약하다 그럴까, 뭐 일을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좀 있다라고 지적하네요. 자, 모스탄 전 대사는 진행자가 최근 한미 간 기류를 퍼즐에 비유하자 정통성이 결여된 이재명 정권이 친북과 반미임을 입증할 퍼즐 조각은 이 밖에도 많다.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더 제시할 수 있다. 가짜 대통령인 이재명은 베트남전에서 외세가 패배한 것을 축하한다고 했고, 여기서 외세는 미국이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른 데다 한국에는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라고 말하는 국무총리도 있다.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자, 북한에 뇌물로 돈을 보낸 혐의를 받는 가짜 대통령이 있는 데다 그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 2명은 같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재명은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거 해임하고 4개의 다른 소송을 냈다. 비무장지대의 장병을 무장 해제한 데다 한국군 고위 장성들을 직위 해제했고 방첩사령부마저 해체했다. 이거는 명백히 미국과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 90% 정도는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고 있다. 온갖 종류의 부정선거 징후는 그가 한국인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님을 가리킨다. 불법 대통령이자 친북 반미 대통령이라는 점은 여러 방식으로 입증됐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 데프콘 3를 발동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충격적 폭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차츰차츰 뭔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모스탄이 이런 발언 말고도 그 밖에도 많은 정황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과 이 이제 세력들이죠. 진짜 마두로처럼 될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자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